고성국 칼럼입니다. 김만배가 신항림이하고 짜고 가짜 인터뷰를 대선 6개월 전에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걸 슬슬 바람 피우듯이 냄새 피우듯이 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다가 윤석열 후보 측에서 반격할 수도 없는 시간적으로 할 수도 없는 딱 임박한 3일 전 전격적으로 그 가짜 인터뷰를 공개하고 이걸 드루킹 제2의 드루킹들이 설치면서 온갖 커뮤니티에 퍼날르고 그러면서 대장동 몸통 이재명을 대장동 몸통 윤석열로 바꿔치기 하고 그걸 가지고 이재명이가 3월 7일부터 선거 때까지 집중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막판 뒤집기를 해보자고 하는 거대한 음모가 진행이 됐던 사실이 이제 확인이 됐죠. 이 대선 공작 관련해서 하수인인 신항림이한테 김만배가 책 3권 값이라 그러면서 1억 6,500만 원을 먼저 돈으로 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야 성공하고 나면 대선 이기고 나면 100억 내 사재 털어서라도 네 언론재단 만들어 줄게 라고 성공보수처럼 약속을 했다는 정황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재명이는 TV토론에서 이 가짜 인터뷰가 공개되기 전부터 TV토론에서 그 왜 조우영이한테 커피 타줬냐고 윤석열 후보를 TV토론에서 계속해서 마치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 후보인 것처럼 그렇게 몰아붙였어요. 그리고 이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KBS, MBC가 집중적으로 받아서 보도했는데 이 대선 3일 전, 이틀 전 상황입니다. MBC는 무려 4꼭지나 할애해서 대장동 몸통이 윤석열이다 라고 하는 식의 보도를 했습니다. 자, 가짜뉴스, 대표적인 가짜뉴스인데 지금도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게이트가 아니고 윤석열 게이트다 라고 하는 여론조사를 하면 국민의 40% 가까이가 그래 맞아 윤석열 게이트 맞아 라고 대답하는 조사까지 있습니다. 정말 황당한 이 전도된 이 현실을 만들어냈던 것이 바로 김만배의 대선 공작 게이트입니다. 그러고 보면 저 종북 주사파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집권이 불가능한 세력입니다. 보세요. 김대중이 저거 대통령 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김대엽이가 이해창 병풍 의혹 이거 가지고서 완전히 가짜뉴스 괴담 만들어 가지고 덮어 씌워서 막판 역전했죠. 그 다음에 노무현이도 또 그 김대엽이가 나타나서 다시 병풍 가지고서 공작해가지고 2번이나 이회창 후보가 이 병풍 김대엽의 병풍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어요. 결국 그 김대엽이는 선거 후에 이거 가짜 사기 조작으로 해서 감옥 갔습니다. 또 저 문재인이는 어떻게 대통령 권력을 탈취했습니까? 드루킹 대선 공작으로 정권 탈취하지 않았습니까? 또 박근혜 대통령 끌어들일 때는 또 어떻게 공작했습니까? 세월호 7시간 공작 가지고 끌어내렸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통령 권력을 쟁취할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 저 종북 주사파들은 대선 때마다 대선 공작을 일으켜서 아니면 말고식으로 대처를 해왔고 요행이 그 대선 공작이 맞아떨어져서 김대중이가 노무현이가 그리고 문재인이가 대통령 권력을 탈취했던 겁니다. 선거 끝난 다음에 김대엽이가 저거 사기였어. 김대엽이 몇 년 살다가 나왔어요. 그러면 자 정권을 탈취해 가는데 공작했던 자 몇 년 감옥 갔다 오는 거랑 맞바꾸는데 김대엽이는 그 당시에 종북 주사파들이 그야말로 의인이라고 떠받들고 그랬습니다. 문재인이
대통령 권력 탈취하는데 드루킹이 3년 6개월인가 살고 나왔죠. 그거 주모했던 김경수 2년도 채 안 살고 나왔죠. 그리고서 저것들 권력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김만배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중에 알려줘도 이거 사실이 아니었어 얘기하면 별거 아니야. 괜찮아. 조우영이한테 김만배가 그런 식으로 안심시켰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제 오늘 칼럼에서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 민주공화국이라는 게 뭡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공화국, 국민이 주인이 돼서 운영한다는 거예요. 이 공화국의 이념은 뭐냐면 국민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이 어떻게 주인 노릇합니까? 선거를 통해서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고 지방자치단체 장들을 뽑아서 국민이 그들에게 일을 맡기기 때문에 국민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선거는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이 헌법적 선언을 구현하는 유일한 정치 과정이 선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거를 공작을 통해서 결과를 바꿔치기 한 거 아니에요. 이것은 공화국의 기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공화국의 기반을 부정하는 반국가 사범인 거예요. 선거 부정 사건은 그래서 반국가 사범인 거예요. 선거 공작 사건은 그래서 반국가 사범인 거예요. 국사범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사범에 동조한 자들, KBS건 MBC건 뭐 뉴스타파건 뭐건 간에 이것들 또한 국사범에 준하는 형벌을 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현대 문명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옛날 왕조시대처럼 국사범 구적을 멸해라 삼적을 멸해라까지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지금 이렇게 공작을, 대선 공작을 저질러서 고작 3년 살고 2년 살고 이러고 풀려나오는 것이 거듭되면 다음 선거, 당장 내년 총선, 또 2027년 대선, 야, 나 한 감옥 갔다 한 3년 살고 나올게. 우리가 정권 갖고 오면 되지. 나 그거 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든지 할 자신 있어. 이런 자들이 나오지 말란 법이 없지 않냐 이 말이에요. 저 종북 주사파들 하는 짓 보세요. 뭐 중동처럼 폭탄 들고 뛰어드는 것까지는 아직 안 나왔지만 얼마든지 그런 거 할 수 있는 자들 아닙니까? 이런 자들한테 정권 탈취하는 대가로 내가 한 3년 감옥 살고 나오겠다. 지원자 뽑으면 줄을 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사건, 이 대선 공작, 이거 법을 고쳐서라도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실행해야 한다. 다시는 엄두도 못 내게 해야 한다. 대선 공작하고 선거를 조직적으로 부정을 할 경우에는 지 목숨 내놓을 각오를 해야 한다. 그래도 달려들 거예요. 저 분합이 같은 종북 주사파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 대선 공작으로 정북 주사파가 3번의 권력 탈취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자유파 정권 하나를 무너뜨렸어요. 아주 처참하게 무너뜨렸어요. 그 대선 공작이 다시 없어란 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번 이 대선 공작 사건의 전모를 밝혀서 헌법 파괴 범죄로 법정 최고형에 처하는 그런 법의 무서움을 제대로 보여줘야 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